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. 슈르의 평생투자 슈르입니다. 주식 양도소득세가 계속 화제가 되고 있죠. 투자자들의 불만이 많은데요. 또 이제 펀드에는 세금 공제가 없어가지고 좀 불합리하다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ETF도 펀드잖아요. ETF도 ETF 할 때 F가 펀드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ETF 역시 공제가 전혀 안 된다고 합니다.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.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도 원래는 ETF로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250만원까지 공제가 됐었는데 전혀 안 되고요. 국내 주식이 더 타격이 크죠. 국내 주식은 뭐 타이거 200이나 코덱스 200 같은 인덱스 펀드마저도 공제가 안 되는 걸로 바뀌기 때문에 직접 뭐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좀 불리합니다. ETF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정말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매달 결산해서 원천 징수를 한다고 해요. 그러니까 매월 결산을 해서 그 달에 2천만원 넘게 소득이 발생을 하면은 세금을 미리 떼어간다는 거죠. 이런 나라는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1년 통산을 해서 그렇게 과세를 하는데 뭐 달마다 뜯어가면은 좀 복리 효과 같은 거를 차단하겠다 이런 거죠.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정말 좀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. 뭐 어쨌든 양도소득세 때문에 이래저래 참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불리해진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뭐 일단 상황에 맞게 투자를 또 해 나가야 되겠죠. 양도소득세를 하나도 안 내는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. 일단 양도소득세이기 때문에 양도를 해야, 그러니까 매도를 해야 소득세를 내는 거죠. 평생 매도를 하지 않으면은 사실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. 평생 뭐 계속 가지고 있다가 자식에게 증여를 해준다든지 상속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양도소득세는 한 푼도 내지 않게 되는 거죠. 뭐 주식을 팔아서 증여해도 어차피 증여세는 내는 거고 뭐 주식 상태로 증여해도 증여세는 내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팔지 않고 증여를 하면 되고 그러면 주식으로 돈 벌어서 뭐 하냐, 뭐 배당소득을 받아 먹으면서 살 수도 있는 거고 뭐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이고 뭐 나중에 팔더라도 한 30년 뒤에 팔더라도 그래도 뭐 최대한 그 늦게 파는 게 이제 그 양도세의 이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팔았다 샀다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양도세를 적게 내는 효과가 있습니다. 평생 안 팔려면 뭐를 사야 될까요? 역시나 인덱스 펀드죠. 개별 종목은 아무래도 뭐 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죠. 10년, 20년 뒤에는 분명히 뭐 무슨 회사에 일이 생길 확률이 높고 또 10년 전에 잘 나갔던 회사랑 지금 잘 나가는 회사랑 비교를 해보면 뭐 좀 차이가 많을 겁니다. 10년이면은 강산도 변한다는데 잘 나가는 회사도 아무래도 바뀔 수밖에 없겠죠. 뭐 지금 같으면은 그 팡 기업들, 뭐 페이스북, 뭐 구글, 뭐 마이크로소프트, 애플 이런 기업이 계속 잘 나갈 것 같지만 또 그거는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일이고 개별 종목으로는 사실 좀 팔아야 될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. 역시 인덱스 펀드를 사는 게 평생 가지고 가는 방법이죠. 미국 S&P 500 지수 차트입니다. 1990년부터 S&P 500 지수를 전체를 샀다면은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? 1990년도에 지금 주가 지수가 한 350 정도 하거든요. 지금 3115니까 거의 뭐 한 9배 정도 올랐죠. 연수익률로 따지면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 한 1년에 한 8% 정도 오른 것 같아요. 그런데 그거는 지금 배당이 제외된 숫자니까 배당이 뭐 한 1년에 2%만 쳐도 뭐 연수익률이 한 10% 정도는 되는 거죠. 배당 수익률이 과거에는 사실 뭐 더 높았을 겁니다. 2%보다. 근데 일단 2%만 계산을 했을 때 하여튼 1년에 10%니까 그 정도만 해도 아주 괜찮죠. 매년 10%씩 30년 동안 투자를 하면은 한 17배 정도 되거든요. 뭐 1억을 투자하면 17억이 되는 건데 뭐 큰 부자는 되지는 못해도 그래도 그 정도면은 충분히 훌륭한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되는 거죠. 한 달에 300만원씩 투자를 해서 30년 동안 매년 10%의 수익률로 불리면은 68억이 됩니다. 총 투자금은 한 10억 정도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57억 정도의 차익이 생겨서 68억 정도 되거든요. 이 정도면은 뭐 부자가 되기는 되겠네요. 30년 뒤에 물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ETF를 사서 인덱스 펀드 ETF를 사서 평생 동안 팔지 않으면은 뭐 전혀 세금을 낼 일이 없죠. 개별 종목을 사서 뭐 세금을 감안하고도 훨씬 더 벌 수 있다면은 당연히 개별 종목을 투자하는 것도 좋습니다. 뭐 일단 양도소득세가 22% 정도 되니까
그걸 감안하고도 개별 종목으로 인덱스 펀드보다 더 벌려면은 한 30% 정도는 더 벌어야죠. 뭐 기간에 상관없이 그 차익이 인덱스 펀드에 투자한 것보다 30%는 더 벌어야 개별 종목을 하는 게 좋다는 결론이 나오죠. 뭐 일단 2023년까지는 개별 종목으로 열심히 해도 괜찮을 것 같고, 또 2023년 이후에도 뭐 2천만 원 넘어가지 않는 부분에서는 뭐 개별 종목으로 시세 차익을 내도 괜찮을 것 같고, 그런데 2천만 원이라는 한도도 뭐 점점 내려올 거라는 말도 있죠. 뭐 1,000만 원, 500만 원 이런 식으로 내려올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좀 그럴 때까지도 대비를 해서 최대한 매매가 없는 그런 주식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배당을 받을 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배당률 높은 기업이 돈을 잘 벌면서 배당률 높은 그런 회사들에 투자를 하는 것도, 그런 개별 종목은 괜찮을 것 같아요. 뭐 배당 소득세는 뭐 더 높아지는 건 아니니까 그대로니까, 배당금을 받아서 생활할 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배당률 높은 개별 종목, 그건 괜찮다고 봅니다. 주식 양도소득세가 좀 고수분들, 좀 뭐 시세 차익을 잘 내는 그런 분들에게는 더욱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. 뭐 저처럼 그냥 웬만해서는 거래를 안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투자자에게는 뭐 큰 타격까지는 없는데, 그래도 사실 저도 뭔가 시세 차익에 대한 그런 욕심이 있기는 있기 때문에 좀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. 어쨌든 바뀐 환경에서 잘 적응을 해야 되는 거니까 최대한 좀 양도소득세도 아끼고 또 장기적인 수익률도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잘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인덱스 펀드를 평생 팔지 않기, 자식들에게 증여해 주기, 뭐 그런 게 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에게는 제일 좋은 방법 같습니다.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.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